자, 아이고. 자,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 디스트럭터를 만들 때 이제 토픽 모델링 어프로치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 딥러닝 모형 중에 하나예요. 예. 딥러닝이라기보다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난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예.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메서드고 머신러닝 기반이고 해서 하는 건데 기아 선생님이 이제 2019년도에 쓰셔서 특별하게 여기는 이제 디스트럭터 제너레이션 모형은 아니고 디스트럭터를 만들 때 이런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그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이게 뉴럴 네트워크 모형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도대체 디스트럭터 제너레이션 하는 옵션이 뭐 있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오늘은 또 이거의 한계 그다음에 또 재밌게 우리는 또 지금 2023년도잖아요. 네. GTP가 왔습니다. GTP가 왔어요. 그러면서 또 챗GTP로 최PT가 저 어떻게 또 우리가 이노베이션에서 다음번 페이퍼 쓸 때 아니 아이디어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해보는 거. 오늘 또 GPT 해보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근데 하도 많이 하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플러저블 디스트럭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데 학생이 어떤 미스컨셉션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걸 해봤고 그리고 이제 미스컨셉션을 다시 이제 토픽 그 어떻게 찾아내냐면 바이올로지에 굉장히 했는 뭐 1515 written response를 가지고 그 속에서 topic modeling procedure를 가지고 이제 그 22 possible misconception을 categorizing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틀린 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았다 틀렸다까지는 해놨는데 그 틀린 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 wrong한 옵션을 사람들이 쓴 거를 가지고 이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일을 하려면 그걸 가지고 22개로 나눈 다음에 그 22개 나눈 거를 이때는 멀티플 초이스가 아니었죠. 멀티플 초이스가 아니고 오픈 엔드로 만든 다음에 22개의 캐리고를 해서 그거하고 엮여서 질문을 다시 만들어서 이 친구를 22개의 이런 미스컨셉션으로 되어 있는 이 분류된 걸 가지고 다시 멀티플 초이스로 돌아가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하면 되겠어. 오픈 엔드로 만들고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컬렉트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클래시파이를 하고 토픽 모델로 클래시파이하고 클래시파이 되어 있는 이 미스컨셉션 토픽을 기준으로 해서 멀티플 초이스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질문과 답을 만들어서 디스트럭터를 생성해내는 작업인데 이 토픽 모델링 프로시저는 이제 클래시파이를 해주는 그 텍스트를 이제 토픽에 따라서 분류를 해주는 굉장히 어드밴스된 머신러닝 프로세스 아니 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스태티스컬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행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뭐 굉장히 나오는 게 있죠. 좋은 거는 이건데 뭐 해서 망가진다고요? 결국에는 디스트럭터 싸움이다. 왜 디스트럭터 싸움이냐? 디스트럭터를 잘못 만들면 게싱에서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다. 네, 게싱에 그러니까 디스트럭터를 잘 만들었을 때 못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하셔야 되고 멀티플 초이스가 코그니티브 프로세스를 하는데도 도움된다는 연구 굉장히 많이 있어요. 멀티플 초이스가 보통 사람들 멀티플 초이스를 깔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단순 지식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코그니티브 프로세스에서도 굉장히 좋고 브로드 도메인에도 쓸 수 있어. 멀티플 초이스는 잘 만들면 굉장히 브로드한 토픽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지. 예를 들어서 스탠더다이즈 테스트에서는 뭐 80% 이상을 쓰고 잘 만드는 게 쉽지 않아서 뭐 때문에요? 디스트럭터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연구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잖아요.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 모형은 디스트럭터 제너레이션 모형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 멀티플 초이스는 좋은데 디스트럭터를 만드는 게 힘들어서
디스트랙터 제너레이션 모델 쪽으로 많이 간다. 뭐 여기저기 많이 쓰인다. 이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고 뭐 멀티플 초이스는 이걸로 이루어져 있다는 우리하고는 지금 뭐 거의 의미 없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데피니션 이런 거에 뭐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래요. 이제 plausibility, incorrectness 뭐 이런 거는 또 우리 이미 주구장창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고 자 결국에는 뭡니까? challenging인데 왜 challenging이라고요? distract 때문에 그래. 멀티플 초이스가 굉장히 힘든데 그 중에 하나가 particularly 뭐라고요? distract 때문에 그래. 왜 그래? distract가 굉장히 많은 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항상 똑같습니다. 아규먼트는 우리가 기계화시키면 이런 휴먼 에포트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디스트랙터를 만들 때 포텐셜한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좀 보정하기 위해서 기계를 쓴다. 제너레이션 모델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디스트랙터 디벨롭먼트 뭐 daunting 뭐 unsuccessful 하다. daunting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successful 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할라디는 책 이거 좀 자세히 한번 좀 찾아보세요.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와 보니까 이 연구에서 8% 정도가 effective한 걸 가지고 92%는 뭡니까? effective한 디스트랙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요 연구에서 좀 자세하게 보세요. 뭔 말인가 좀 보고 싶더라고 나도 이게 책인 것 같은데. 그리고 뭡니까? more than 5%가 low performing student.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 디스트랙터는 특히 틀린 애들한테 한 5% 정도는 그 디스트랙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됐을 때 5%도 디스트랙트 안 해주는 디스트랙트는 굉장히 나쁜 디스트랙트라는 거예요. 그 얘기면 애들 제낀 거예요. 야 이거 오답이네. 잘 보세요. 틀린 애들이 뭔가 선택을 해줘야 돼. 틀린 애들도 맞는 애들이 선택을 안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똑똑하니까 그걸 선택을 안 했지. 일단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일단 틀린 애들만 찾아야 돼요. 디스트랙트 어널리시스 할 때 틀린 애들을 찾는데 틀린 애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p-value가 뭐 50이라고 합시다. 그럼 50%는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맞은 애들 빼고 틀린 애들만 해봐. 그러면 틀린 애들이 이 오답을 선택했던 디스트리뷰션을 찾아봐야 돼요. 그 중에서 특정 디스트랙터가 틀린 애들도 그거는 선택 안 했어. 그거는 나쁜 디스트랙터예요. 몇 퍼센트? 5% 미만으로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간택을 못 받은 거야. 간택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간택받지 못한 디스트랙터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간택을 받지 않았을까, 걔가. 샘플 사이즈 어느 정도 컸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뻔해서 그런 거예요. 플로저블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뻔하니까 그걸 선택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쁜 문항은 뭐 있습니까? 너무 함정을 파가지고 잘하는 애들이 함정 판 거 있죠. 실제로 얘가 굉장히 잘하는데 그 문항에서만 박살난 거예요. 그것도 사실 좋은 문항은 아니에요. 수능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다. 옛날에 무슨 뭐 데이터 분석하다 보면 수능에는 이게 얼마나 잘 팠는지 똑똑한 애들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오류 찍는 애들이 더 나아.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수능에선 좋은 문항일지는 모르나. 인성 버립니다. 그거 진짜. 애들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이고 바뀌겠어. 아, 어른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함정을 잘 파놨구나. 예. 그런 문항도 사실 사이코메트리하게 좋은 문항 아니에요. 디스트랙터로 바라보면. 뭐 수능에서는 일을 했겠지. 사회적으로 안 좋다고. 아무튼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옵션 어널리시스 하고 하는데 이 기본 룰이 이 5%가 정확하게 그 스페시픽한 디스트랙터 엔도스 레이시오 5%인지 아니면 오버롤하게 셋업 디스트랙터가 5%인지 확인해 보세요. 내가 봤을 때 그 스페시픽한 디스트랙터의 퍼센티지가 5% 미만이면 나쁜 디스트랙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교과서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책은.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확실하게 알고 계십시오. 이제 이거는 뭐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논문하고 했는데 대충 알아서는 안 되지. 계속 나오잖아 이 이야기가. 이거 확실하게 좀 정리하라고 조금 한 거고. 자
common misconception and error in thinking을 해서 problem solving 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이게 plausibility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해야지 plausible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 도대체 plausible한 게 뭐냐? plausibility를 operation을 하니까 plausibility는 attractiveness of distract는 개념이잖아요, 개념. 그 추상적인 게 아름다움 뭐 예를 들어서 아름다움을 수치화 시켜가지고 operating 할 수가 쉽나? 뭐 미스 코리아나 돼야지 우리가 봐가지고 점수 매겨가지고 아름답다 하는 거지. 아름다움은 뭡니까? 개취지. 그러니까 다들 시집 장가 가는 거 아니야.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냥 이거 내 짝인갑다 그냥 사는 거지. 근데 그 수치로 맞춰서 랭킹을 매겨서 막 근데 우리는 모델링 하려면 어차피 수치화가 돼야 되니까. 퀀티파이가 돼야 되니까 사실 그 어려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면 답하고 겹치고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적당한 수준을 찾아서 만드는 어떤 방법론을 개발하면 굉장히 좋은데 아무튼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common 뭐 thinking이나 error를 찾아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이 candidate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common error가 어떤 plausible distract의 candidate가 되는 거고 그리고 preferred strategy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identify 해가지고 어떤 그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우리 cognitive analysis 하는 거랑 똑같아요. cognitive 모형 중에서 우리는 distract에 포커스해서 얘가 왜 틀렸을까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뽑아내는 게 실제 많은 리스폰스가 있을 때 프로세스를 봐서 이거를 뽑아내는 게 굉장히 많은 large amount of response data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유를 봐야 이게 preferred strategy긴 한데 이걸 하는 게 데이터도 많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많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만 많아야 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이걸 할 때 사람의 노력이 많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축출을 해놔야 되잖아요. common mistake를. 그 암묵적으로 이제 전문가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일반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거 축출하는 거를 좀 얘한테 시켜보면 클래시파이를 해서 좀 잘하지 않을까? 그 유형을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많이 있으면 아 얘는 이런 실수를 한 유형인 것 같네. 얘는 저런 실수를 한 유형인 것 같네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저기 뭐냐 그 natural language process를 쓴다는 얘기예요. natural language process를 써서 사람이 골라내야 되는 작업을 기계한테 classify해서 유형화시켜서 어떤 그 topic cluster로 묶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묶여졌으니까 유형화가 잘 됐으니까 그 유형화된 친구들을 가지고 디스트럭터로 활용해서 그거 안 물어보면 답이고 정답이고 나오잖아요. 22개의 어떤 유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다시 질문을 다시 만들어서 문항을 쓴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augmented intelligent approach라고 했는데 뭐 그게 AI냐 AI가 아니냐 within AI냐 뭐 어떻게 많은데 말은 많이 합니다. 그냥 통계 모형이지 뭘 다들 진짜 웃겨가지고 아니 스태티스틱 모형 해놓고 무슨 augmented intelligence 뭐 artificial intelligence 이렇게 하면 뭐 굉장히 있어 보이나? 몰라. 아니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토픽을 모델링 해주는 그냥 방법 중에 하나예요. latent delete allocation이라고 하는 통계 모형이라고요. 네. 리스폰스를 쭉 그 사람이 했던 리스폰스 있죠. 써놨던 거를 분석을 해서 그룹핑으로 묶은 다음에 그 그룹핑으로 물어보면 정답이 되는 거고 다른 그룹핑에서 그걸 쓰면 오답이 되는 거잖아. 22개가. 뭐 그게 뭐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같은 게 그룹핑이 되지 하는 거는 뭡니까? 그거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발달을 하니까 이런 모형들이 굉장히 발달하니까 이 묶어주는 그 모형이 굉장히 이제 좋아졌죠. 세멘틱까지 분석을 해서 해줄 수 있는 워드 임베딩하고 뭐 되니까
그거는 딥러닝이고 뭐 좋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예. 그건 굉장히 발달을 했지만 내가 봤을 때 그냥 통계 모형인데 무슨 Natural Language Processing 하는 그냥 모형인 거예요. 이거를 뭐 AI냐 무슨 뭐 Augmented Intelligence냐 뭐 물어보는 거 좀 그렇습니다. 자, LDA를 해서 number of times word appearing within different topic으로 해서 이제 묶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묶여지고 나면 이제 content specialist, expert들이 이쪽에서 이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스트랙터를 이 묶여진 거를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플러저블한 디스트랙터를 만들 때 속도와 뭐 이런 것들이 증강되지 않겠냐. 뭐 그리고 또 챗GPT가 열일을 합니다. 내가 좀 잘 모르니까 latent modality chat allocation에 대해서 봐라 통계 모형이라 그러잖아. 무슨 statistical model이라니까. 근데 이제 한계는 이제 NLP에 특정화된 거를 하는 거고 다큐멘트가 있으면 어떤 약간 latent class analysis 느낌 있죠. 그런 게 나와요. latent class는 우리 몇 개의 number of topic을 정해주면 그 topic에 맞춰가지고 이제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랑 LDA랑 latent class analysis는 어떤 접점이 있는지 뭐 이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latent class는 우리 analysis 할 때는 뭡니까? 데이터가 스코어잖아. numerical 데이터잖아. 아시겠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latent class analysis를 하는 건데 이 친구는 뭐예요? natural language가 데이터인데 그거를 이제 classify 하는 거야. latent class analysis를 이 language as a data를 해서 text as a data를 해서 latent class analysis 돌리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디어가 latent class analysis랑 똑같아. 프로세스가. 믹스처 모델링하고 똑같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믹스처 모델링 on score as a data였는데 numeric value as a data였는데 이 친구는 뭐라고요? natural language 자체를 데이터로 해서 걔네들 분류시키는 거니까 이쪽은 많이 했겠죠. 이 말 쓰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발달했으니까 natural language process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데 얘는 토픽별로 분류를 하는 거죠. 말이니까 이 토픽, 저 토픽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숫자니까 클래스 1, 2, 3, 4, 5 하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내가 해봤어요. 챗GPT한테 야 그러면 LDA를 네가 한번 구상해봐. 플로저블 디스트랙터를 생성하는 걸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합디다. LDA를 이게 이 책하고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아무 말이나 뭐나 하는 것 같아. 그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냥 아무 말이나 한번 해봐. 그래 챗GPT한테 플로저블 디스트랙터한테 활용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이 친구가 요거를 간단하게 어찌저찌 끼어 붙여가지고 말을 하던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토픽 모델링을 하고 아이덴티파이 키 컨셉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네요.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내가 그래서 만들었지. 자, 여기는 이 사이코메트릭이라는 주제 안에서 토픽 모델링을 하고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원래 토픽 모델링은 뭐였었어요? 굉장히 많은 set of words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냥 요 주제를 가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 토픽에 관련된 만들어 가지고 디스트랙터를 한번 만들어 봐봐 그랬거든요. 그냥 뭘 하긴 하더라고. 한번 해볼까? 재미삼아서 웃겨가지고 내가 진짜 뭘 하라 그러면 잘합니다. 그냥 틀린 건데 틀린 것도 잘해요. 맞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어보는 학생들보다 훨씬 낫다. 이거는 이제 주제를 준 거예요. 주제를 줘가지고 주제를 주고는 토픽 모델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 토픽에서 한번 해봐. 그렇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키 컨셉을 한번 뽑아봐. 한번 컨셉까지는 뽑죠. 그 다음에
그 컨셉을 가지고 디스트랙터를 한번 제너레이팅 해봤어요. 한번 해보자. Certainly!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Let's do it! 자, 사이코메트릭에 대해서. 그래서 we use LDA 이런 걸 해가지고 하게 되면 it generate topic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actual corps가 없잖아요. 큰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떤 example 같은 걸 했다. 근데 해보니까 예를 들어 사이코메트릭에 이제 이걸 막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topic 1은 이렇게 나오고 topic 2는 이렇게 나오더라. 예를 들어서 topic 1, 2 topic이 뽑혔는데 topic 1에 해당하는 거는 테스트나 어세스먼트나 스케일이나 릴라이빌리티나 이런 걸로 묶이는 것 같아. 이걸 뭐라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어. 우리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링하고 할 때 똑같아. 이거 나왔는데 얘를 뭐라 불러야 되겠지. 어세스먼트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personality, intelligence, aptitude 이런 거는 이제 스페시픽한 어세스먼트의 종류가 되겠죠. 이런 게 뽑혔다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두 개의 어떤 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키 컨셉을 해보고 나면 얘가 지금 topic 1에서는 이거는 reliability, validity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topic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는 뭔가 fact analysis나 뭐 item response theory나 이런 거에 관련된 topic인 것 같아. 그래서 컨셉하고 topic하고 좀 다르잖아요. 또 컨셉하고 topic하고 어느 정도 매칭을 합니다. 그래 놓고 뭐라 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키 컨셉에 예를 들어서 reliability라고 물어보게 되면 컨셉은 디스트랙터는 consistency나 stability나 precision인 것 같고 이게 틀렸죠. 그렇죠? validity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디스트랙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왜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consistency하고 reliability는 플로저블한 게 아니라 같은 이야기예요. 이거는 나오면 안 돼요. 근데 stability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reliability를 물어볼 때 굉장히 좋은 디스트랙터일 수 있을 것 같아. precision은 어때요? 너무 플로저블해서 이거 나오면 안 돼요. 이 친구한테 플로저블 하니까 이런 이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바짝 갖다 붙인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바짝 붙이다 보니까 얘는 써서는 안 되는 게 나온 거라고. 그럼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 우리는 얘한테. reliability하고 consistency, precision은 거의 같은 용도로 쓰기 때문에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디스트랙터를 안 잡지. validity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 correctness는 validity랑 굉장히 비슷하잖아. 예를 들어서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fact analysis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part analysis, aspect analysis. 지 나름대로는 플로저블한 걸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이 정도로 써도 되겠네. 그쵸? item response theory하고는 뭐예요? thing response theory, item reply theory.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어. 이게 만약에 이거는 물어보는 건데 그거 비울 수 있잖아. 이거 무슨 theory라고 정답은 IRT인데 오답은 이게 나오면 되겠지. 그쵸?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간단하게도 만들 수 있잖아. 뭘로? 챗GPT로. 플로저블하게 뽑아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전자정화는 안 돼도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주니까 전문가가 이렇게 골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게 텍사노미를 줘야 돼. 요거하고 같이 써서 절대로 오답으로 안 해야 되는 거를 옆에다가 엮으면 되잖아. 벌리디티에서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해서 온톨로지로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얘한테 줘서 그거에서 랜더마이즈 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각 개념별로 잘 보세요. 이 개념이라는 게 중요 개념이라고 얘가 뽑았잖아. 클러스팅을 해보니까. 릴라이빌티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 것 같아요. 사이코메트릭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벌리디티가 중요한 컨셉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 친구는 프리트레인 돼 있으니까 거기서 뽑은 거고. 팩트 애널리시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맞아요? 데피니션을. 맞아요. IRT 맞아요. 중요한 컨셉이라는 거야. 해보니까. 이거 어메이징한 거지. 그 컨셉에 해당해서 이거를 물어보고 그리고 이거를 뽑아주는 게 얼마예요? 이게 가격이 지금. 한 달에 20불이잖아.
지금 이게 large corps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 필요 없어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얘가 pre-trained 된 것만으로 어느 정도 써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뭔가를 많이 주면 더 잘하겠지, 데이터를 줘가지고 하면. 어메이징 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러니까 suggest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골라서 체리 피킹해서 쓰면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슈퍼 두퍼 뭐 LD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벌써 할 필요 없구만. 뭘 해 그거를? 뭘 가가지고 깔아라, 분석을 해라, 뭘 데이터를 넣어라, 뭐 어쩌고 돌려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거 있죠, large corpus of 사이코메트릭에 대한 논문 몇 개를 해서 쫙 주면 주요 논문이라는 거 교과서 갈아 넣어주면 그 topic analysis를 해내는 거예요. 자, distract approach. 좋은데 하려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엔 사람 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What is common error to solving this problem? What do students usually confuse this concept of idea?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identify 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근데 또 심심하니까 또 해봤습니다. 자, 해보자. 내가 또 물어봤지. 사이코메트리라는 토픽이 있다고 보자. 거기서 Could you demonstrate process of generating list of questions related to topic? 일단 list of 뭡니까? 한 30개 정도 해보고 10개 정도 해봅시다. 사이코메트릭에 관련된 10개의 질문을 뽑아라. 그 다음에 propose set of plausible distract for each question 해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10개의 질문에 대해서 디스트랙트를 해주는데 그 디스트랙트를 뽑을 때 common misconception이나 typical mistake students might make understanding the concept 하라는 얘기예요. 사이코메트릭은 그냥 개념이니까 좀 더 Z-score라고 합시다. 어떤 개념,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G-score computation 이 친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G-score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요런 걸 가지고 하는 거를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G-score computation에서 관련된 질문을 첫 번째 10개를 뽑겠죠. 10가지 종류의 질문을 뽑습니다. 그럼 뭐 G-score statistic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positive G-score는 뭘 의미하는 거냐? negative 뭐냐? 굉장히 다양하게 뽑습니다. G-score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뭐 10개를 하는데 그럼 each question마다 디스트럭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이게 얘가 생각했을 때 그럴싸한 내용을 뽑는 거예요. average of data set이냐. 그렇죠. 얘는 모르면 그 중에 하나. 평균은 배웠으니까. spread냐, skew니스냐. 심지어는 calculation 할 때 뭡니까? 이런 것까지 주는 거예요. 정답은 이건데 해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눠야 되는데 이거 정답은 다 뺐죠. 오답만 주는 거예요. 내가 오답만 달라 그랬으니까. 얘는 계산의 형태로 주잖아요. 그럼 이런 게 common mistake일 수도 있다고 해서 suggestion 해주죠. 어마어마합니다. 속도 보세요. 만드는 거. 그리고 이 질문들이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달라요. 10개가 최대한 디스팅티브하게 하고 10개의 문항에 대해서 최대한 디스트랙트 아이디어를 주잖아요.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게 사이코메트릭의 랜드스케이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앞으로. 저희는 이걸 뭐예요? 정리해가지고 질문으로 오답으로 섞어서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서 가져와서 랜더마이즈 할 수 있게끔 준비만 바로 하면 되죠. 이 테이블로 출력해달라 그러면 되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파워는 뭐라고요? pre-trained 돼 있고 어느 정도 logic을 가지고 있는 랭귀지마들을 쓰면 이게 된다고. 이 친구가 추론을 약간씩 하는 거예요. 지 나름대로는. 근데 그 추론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large한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할 때는
그 정도 추론해 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달에 20불 내고. 아시겠습니까? 하나하나는 좀 힘들지만 그래서 여기서 랜더마이즈를 하면 되잖아. 이 속에서 인제 또 바꿀 거 있으면 바꿔 가지고. 패러프레이징은 굉장히 잘한다 그랬죠. 의미를 유지하면서 바꾸는 거는 굉장히 잘해요. EJ나 이렇게 바꿔 버리면 되는 거. 그럼 모형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요렇게 EJ로 바꾼 게 하나 모형이고 모형 2, 3, 4, 5, 6 몇 개가 들어갑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10개 문학 모형 템플릿이 들어가잖아. 그럼 태스크 모형이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었어요? 10개가 들어가는 태스크 모형이. 이걸 좀 패러프레이징해서 EJ로 바꿨다고 칩시다. 각각을. 그러면 태스크 모형이 거의 일반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G스코어에 대해서 되는 거예요. 계산한 것도 있고 개념 물어보는 것도 있고 비교하는 것도 있고 다 있잖아. G스코어에 대해서. 할 게 뭐 있어? 이 정도 일반화했으면 됐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뭡니까? 가져와서 모형화 시켜서 좀 컨트롤해서 difficulty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다 한번 해봅시다. However, 아예 좀 subjective 하지만 however 내가 한번 해볼게. 하잖아. 나중에 이거 왜 그랬는지 설명하려도 한다. 힘들지만 해볼게요. 한다. 맥센스 해요, 안 해요? 하잖아. 학생한테 시켜봐라. 뭐예요? 내가 지금 뭐 앉아가지고 뭐 I'm working on it 이러고 앉아가지고 또 뭐 얘보다 잘하면 몰라. 지도 뭐 남들이 이야기 그러니까 설명을 하잖아.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쓰라 그러면 앉아가지고 막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를 걸쩍걸쩍거리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썼는지 지금 뭐 영어도 안 되고 장난 아닙니다. 잘 쓰십시오, 챗GPT. 잘 쓰는 사람하고 잘 못 쓰는 사람하고 굉장히 나눠질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난이도 모형 만들 때 우리가 피어처로 잡아가지고 나중에 또 difficulty 모형도 만들고 하겠지만 그 전에 이 전 단계에 가는 거 있죠. 하고 여기서 난이도가 영향을 미치는 게 또 뭡니까? 디스트럭트를 얼마나 멍청하게 하냐, 플로저블하게 하나 난이도에 또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우리 조절할 수 있죠. 디스트럭터로 난이도를 또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랬고 여기서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좀 feasible하다. 그 다음에 plausible 알고리즘이고 이 plausible but incorrect discrete can be produced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다음 misconception이 identified 된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만들면 컨텐츠 엑스퍼트가 이런 거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한테 세컨 어프로치는 이렇고 뭐 easily implemented 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아무튼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requirement는 뭐냐면 large amount of written text가 있을 때 된다는 거야. response data, constructed response item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게 있을 때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게 limitation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뭐 augmented intelligence라고 이야기하는 통계 모형을 augmented intelligence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이제 requirement가 되지 않겠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아무튼
사람이 하면 너무 서브젝티브한 태스크가 되고 기계가 하게 되면 아이덴티파잉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또 별로 동의를 안 합니다. 기계가 이 클래시파잉 한 게 내가 그렇게 설명을 잘할 수 있냐? 우리 레이튼 클래스 나오면 할당 팩터 애널리시스 할 때마다 나오는 이슈 있잖아요. 이 팩터 인터프리테이션을 이론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뭐 팩터 로딩이야 데이터가 서제션 해주는 건데 100%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사람이 해석하다 보면 또 어때요? 사람이 해석하다 보면 또 그것도 주관성 또 개입되잖아.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영원히 안 풀립니다. 사람이 하면 사람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거고 데이터가 하면 어때요? 데이터의 디펜던시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두 개를 절충해서 쓴다라는 것도 뭐 솔루션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내가 뭐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자, 이게 사람이 특히 할 때는 뭡니까? excessive time consuming하고 labor intensify 하다. 이게 만약에 매뉴얼로 이거를 identify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를 써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identify 되는지를 to픽별로 분류해 주는 건 좋은데 또 좋은 건 뭐 있습니까? 이제 챗GPT가 있잖아. 주세요. 있으면 그 긁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놓고 클래시파이 한번 해봐. 그럼 잘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다가 해서 위에 있는 리스폰스 데이터를 종류별로 한번 클래시파이 해봐. 그러면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한번 해볼까? 또 해보자. 해보자. 여기는 뭐 G-score computation. 자, 여기서는 하나만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G-score를 계산하는 거 하나를 만들고 근데 대신 오픈엔디드로 만들어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가능한 30개의 incorrect answer를 한번 generate 해봐. 이거 완전 시뮬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우리 이 지금 챗GPT 가지고 시뮬레이션 스터디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옛날에 시뮬레이션 스터디는 우리 주로 뭐였어?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하라 그랬잖아. 우리는 리스폰스를 제너레이트 하면 해봐. 틀린 거를. 그래 놓고 뭐였어요? 여기서 아이덴티파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then이라고 합시다. 좀 말을 바꿔야 되는데 up to 지금 뭐 내가 fix를 줬다고 칩시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연지쌤? 질문 하나 만들고 야 틀린 거를 아무거나 해봐. possible. 그대 놓고 이 30개를 5개로 다시 뭐래요? 캐리고라이즈 한번 해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생각.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이 캐리고리 한번 설명해봐 너. Sure. Let's do it. 자, G-score를 컴퓨테이션 하는 건데 컴퓨테이션 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해 보라 그랬어요.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오답이에요. 누구를 보고 손을 흔드는 챗GPT 보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 오답이에요. 오답을 얘가 만드는 거야. 파서블은 오답을 만들어. 30개를 만들어. 나중에 논문 써도 되겠다. 시뮬레이션 스터디. 그래서 얘가 일단 만든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가 생각했을 때 답이 아닌 걸 만드는 거예요. 답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무 말을 잘하는데 답 아닌 거 아무 말이나 해보라 그러니까 30개를 이렇게 한다. 정말 창의적입니다. 답 아닌 거 찾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
정말 창의적이에요. 진짜 놀랄 것 같아요. 진짜 놀라는 수준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이런 거 할 때는. 자 그래 놓고 이게 사람의 답이라고 치자고. 사람의 답이라고 치자고 30 개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identify misconception 하는 거. 이게 도대체 얘네들이 틀렸다라는 게 뭐지? 그래 놓고 뭐예요? 5 개로 나누는 거예요. misunderstanding mean. 도대체 편견부터 얘는 개념이 없어. 그다음에 뭡니까? standard deviation을 해야 된다는 것도 개념이 없어. 그다음에 뭐예요? G-score로 넘어가요. 편견부터 박살일 수도 있잖아요. 편견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일 수 있잖아. 그쵸? 그다음에 알기는 아는데 다른 거하고 약간 헷갈렸다. min, mode, median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거 뭐 설명하고 똑같으니까 해내잖아요. 5 가지 종류로 되더라. 자, 이제 하다 끝내. Mapping the category with the 이렇게 해줘야지. 여기까지는 해줘야지. each category 하고, 그쵸? 그 다음에 incorrect answers 하고 매핑을 해줘야죠. 그쵸? 그리고 뭡니까? 테이블 포맷으로 딱 정리를 해줘야지. 첫 번째 캐리고리에 incorrect answer 뭐뭐뭐뭐뭐 들어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될 거 아니야. 잘합니까? 잘 안 합니까? 너무 잘한다. 몸에 살이 나옵니다. 사람한테 이거 시키라 그러면. 재밌죠? 그러니까 너무 긴 거는 시뮬레이션 스터디는 안 되는데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의 파워를 보여주십시오. 내 이메일 잘 바꿔주더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어? 그게 논문이 되냐고.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디스트랙트를 종류별로 만들고 학생들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친구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파워 업 랭귀지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돼, 챗GPT를. 이거를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렇게 분류시키려면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를 하려면요, 앉아가지고 파이썬을 깔아라, 무슨 뭘 해라, 돌려라, 어째라, 저째라, 교수님 얼마 주실 거예요? 무슨 뭐 저는 바빠요. 몸값이 얼마나 높은데 NLP를 이 정도 하려면. 그죠? NLP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뭡니까? 그 비싼 NLP 프로세스가 어때요? 이 클래시피케이션 시키고 분류하는 게. 지금 한 두세 개 문장으로 끝나잖아. 정말 어마어마한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졸려온갑다. 어마어마한 걸 보고 있는데. 양심이 있어야지 세상에. 나만 어마어마한 걸 하고 있고 보는 졸리고 잠이. 자, 그러니까 이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Topic modeling and latent 뭐 LDA가 무슨 뭐 여기야 무슨 깁스 샘플링을 해라 뭘 했는데 뭐 어그멘티드 AI인데 뭐 AI라 그랬다가 뭐 통계 모형이라 그랬다가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뭐 아니 이 사람 뭐 깁스 샘플링을 하니까 뭐 좋고 어쩌고 디스트리뷰션을 분석을 했는데 뭐 엔트로피가 어떻고 무슨 뭘 어쩌고 이밸류잉을 해야 되는데 뭐 휴먼 인더 루프를 할 뭐 우리도 뭐 보면서 하면 되잖아요. 이 모든 log of likelihood를 해서 뭐 쿨백, 라이벌, 다이버전스 메저를 하게 되면 이게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나 됐는지 안 했는지 뭐 메저가 됩니다. 아니 다 좋은 말이라니까. 그래 하세요. 그림을 그려 가지고 뭐 있어 보이지. 있어 보여요, 안 있어 보여요? Augmented AI라 그러고 뭐 있어 보입니다. 우리도 페이퍼 쓰면 이런 거랑 비교하겠지. 근데 아까 했던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 수조는 두드려 부숴서 이거 만든 거 아니야, 이 친구 클래스 랭귀지 모형을. 이거 이길까?
이걸 이길까? 같거나 비슷하거나 예를 들어서 해요. 그럼 이게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 칩시다. 효용은 어때요? 이게 한 100만 배 높네 이게. 민주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NLP가 민주화가 됐다고. 저희 밥줄 다 끊어진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게 뭔데? 뭘 해서 분석을 해서 뭘 이런 거 팬시한 거 돌려주는 거였잖아. 디스트럭트를 만들어내거나 미스컨셉션을 만들어내거나 종류별로 분석을 하는 거가 거의 밥줄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리를 그걸 좀 아셔야 돼.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거 왜 하지? 이 작업을 데이터 있으면 이제 돌려가지고 물론 이제 한계는 있죠. 사이즈에 한계는 있어. 이 친구는 뭡니까? 토큰이 한 2,000개밖에 안 되니까 한 2,000단어 안에서만 최적화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줄이지 않으면 이게 청크로 쪼개야 돼요. 여기서 이거 쓰려면. 뭐 트랜스포머의 한계인 것 같아. 그게 안 늘어나. 인풋이 크게 안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뭐 프리프로세스를 돌리면 되지. 그래가지고 좀 작은 단위로 해야만 되는 거 있는데 지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챗GPT 한계뿐만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트랜스포머가 일을 굉장히 잘하는데 너무 길면 못해. 인풋이.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가지고 한 2,000단어 안에서 쇼부를 봐야 돼요. 토큰은 2,000개니까 뭐 단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예, 그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넣어서 갈을 때도 잘라서 갈아야 돼. 그래야지 이 친구가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에세이 스코어링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에세이 스코어링을 안 넘어가지만 에세이 스코어링도 나중에 해보자고.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그건 다 다른 타핑에 지금은 이제 디스트랙트 쪽에서만 하는 거고 그래요. 이거 하면서 내가 워드 임베딩이라는 모델이 이 속에 내재돼 있다고. 아시겠어요? 컨텍스트를 가지고 그거를 디스트랙트를 잡아내는 거잖아 지금. G스코어 안에서 질문이 이거고 정답이 이걸 때 뭐예요? 가장 가까운 것에 오답이 무엇인가를 찾아주는 걸 내가 데몬스트레이트 했잖아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디스트랙터의 캔디데이트를 골라줄 때.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래놓고 우리는 뭡니까? 아까 실수를 하디 안 하디 해요. 바짝 붙이니까 하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의 해야 되는 역할은 뭡니까? 그거를 보고 너무 바짝 붙였으니까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용어니까 바짝 붙이면 안 된다. 미리 주든지 아니면 골라내든지. 근데 그게 낫지. 그래 놓고 리스트를 해서 이건 다 돼. 이것만 안 돼. 하면 만들어지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만들어지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항을 만들 때. 얘가 드래프트 줘. 우리가 골라가지고 정리할 거야. 근데 하나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만드는 거예요. 챗GPT를 어떻게 잘 쓰는가, 어떤 방법으로 디스트럭터를 만들 수 있는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빠삭해야 됩니다. 다음번 페이퍼는 그거잖아. 꼭 카파에 국한돼 카파로 하게 되면 이제 뭐 스마트 디스트랙트 함수에 넣으면 더 베리에이션이 많이 나오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 그렇게 할 텐데 원초적인 거를 아셔야 돼요. 이 친구가 지금 뭘 잘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원초적인 거를 보셔야 됩니다. 원초적 본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미스 스펠링 웃는 거 봐라. 아재다 어쩌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존스턴 언니 나오는 거. 사이코메트릭이라는 거에 미스 스펠드 버전을 30개 정도 만들어줘. 플러즈 오브 디스트랙트 할 때 미스 스펠도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개념적으로 비슷한데 다른 것들. 해봅시다. 이런 건 너무 쉬운 거야. 사코메트릭스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뭐 수준이 다른 거지만 의미적으로 하지 않지만 이런 거에 플로저반 리스트를 만들고 섞어서 쓰면 난이도가 조절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냥 스펠링만 틀린 거고 다른 거는 뭐예요? 컨텍스트에서 사이코메트릭 했으면 다른 거에 비교하는 거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오박사님 지금 당장 들어오시네. 당장 맞죠. 아이들 수준에서는 뭐예요? 요 수준에서 이게 굉장히 플로저블한 디스트럭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내는 게. 그쵸? 근데 개념 수준에는 어땠어요 아까? 오, 비슷한 개념인데 다른 거. 너무 바짝 붙이니까 오히려 답이 되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좋은 디스트랙터가 있으면서 난이도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만들자고? 어떻게 만들자고? 랭귀지 모형한테 30개씩 추천해줘. 그중에 우리 골라 쓰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잖아. 굉장히 빨라진다고. 이 대량으로 때려놓고 이게 뭡니까? 그 어디셔널 디스트랙터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겠죠. 스마트 디스트랙터 함수가 되면 이걸 벡터로 써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하려면 그냥 단어만 틀린 거. 좀 더 어렵게 하려면 스펠이 좀 더 많이 틀린 거. 그것도 이게 미스 스펠도 디그리 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어요. 미스 스펠도 조절할 수 있어요. 좀 많이 틀리게 해라.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죠. 못할 게 뭐 있어 이거. 시키면 다 하는데. 그 두 개 다 보신 거예요. 이건 컨텍스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사이코메트릭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지고 만든 거고 아까 보여줬던 이 디스트랙터는 뭡니까? 전부 다 컨텍스트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컨텍스트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이코메트릭 안에서 팩트 어나리시스를 물어봤을 때 얘가 플로저블한 디스트랙터라고 만들어주는 거죠. 워드 임베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 인풋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얘를 골라내는 거예요. 아, 이 컨텍스트에 지금 사이코메트릭이지. 질문이 이거였지. 답이 이거였지. 근데 그거랑 비슷한 단어인데 아닌 거를 골라내야 되게끔 하는 이 내재되어 있는 걸 가지고 그 probability를 가지고 이런 게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10개, 20개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안 돼야 되는 것만 골라내면 되잖아요. 오옥사님 그러시잖아요. 속도가 빨라진다고. 속도가 빨라진다고. 사람이 개입하긴 해야 돼. 근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이렇게 하면. 그 속도 싸움을 어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나는 진짜 체계적으로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해서 그리고 만들 때 4개만 만드는 게 한 40개 만들고 그 안에 랜덤아이즈 되게끔 씁니다. 그 40개를 기계가 추천하라 그랬고 사람이 검증하는 방법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빙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40개 정도 디스트랙터가 있는 거 그거 또 만들 필요 있어? 그 안에서 랜덤아이즈 하게 되면 고문항 같은 거 진짜 만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히 쓰는 거예요. 그 디스트랙터 셋을. 디스트랙터 셋을 고문항 모양이야. 그리고 유지되면서 뭐라 그랬어요? 질문과 오답이 유지되면서 답을 살짝 바꿀 수 있는 거 해준다 그랬어요? 안 돼요? 그것도 해주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거, 진짜 비슷한 거를 골라줘. 그럼 얘도 패러프레이징 되네요, 정답도. 답이 여러 개일 수 있잖아, 물어볼 때. 왜 꼭 그게 답이야? 여러 개일 수 있지. 그 질문에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만들면 되지. 그것도 만들면 돼. 그것도 벡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과 답이 있어. 그럼 꼭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나? 다르게 물어보면 안 돼? 있어요, 없어요, 은지 씨? 있어요. 그 굉장히 잘합니다. 그럼 뭐가 paraphrasing 되는 거예요? stem이 paraphrasing 되는 거예요. 뭘 하면서? 답과 오답을 유지하면서. 그러면 stem paraphrasing 됐죠? 그쵸? 답도 paraphrasing 돼요, 안 돼요? 돼요. 답과 오답을 유지하면서 답이 같은 의미를 가진 걸 suggestion 해줘. 할 수 있어요. 답과 오답을 유지하면서 답과 stem을 유지하면서 오답 만들었잖아. 그럼 세 개가 3dimension이 randomize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그 variation 어마어마한 거야. 하나에서. 그러니까 일반화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테이블로 만들어서 된장 발라 먹는 거예요. 카피 앤 페이스트잖아. 그렇게만 만들어주면. 카파에서는. 질문의 유형 10개 뽑아내는 거 해줬잖아. 다 디스팅스트 해야 하네요. 똑같은 컨스트럭에서. 그래. 여기다가 답과 오답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랜덤아이즈에서.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테이블로 들어가게 되면 컨스트럭 일반화 됐네. 요거 물어볼 때는. 차원이 틀리게 됩니다. 보고
생성하라 그러고 검증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카파 모형에다가 태스크 모형으로 메타 템플릿 딱 앉혀서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하나의 태스크 모형이 되는 거예요. 난이도까지 조절해서. 순서까지 뽑아줘. 이건 제일 쉬울 것 같아. 이건 제일 어려울 것 같아. 일단 난 설명했잖아. 왜 그런지. 설명했잖아. 그래 놓고 얼마나 난이도가 달라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은지쌤, 알아요, 몰라요? 얘가 얘보다 얼마나 높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랬어. 제일 쉬운 거하고 제일 어려운 거를 먼저 해. p-value를 구해. 얘랑 얘만 구해. 그래 놓고 뭡니까? 가정을 하는 거야. 얘는 얘 중간에 사이에 있겠지. 그럼 대충 다 따라잡습니다. 이거 p-value 0.5라고 보고요. p-value 0.8이라고 보자고. 제일 어려우니까 p-value 0.3이고 0.7이라고 보자고. 이 중간에 있는 게 그 안에 있겠지. 그걸 프라이어로 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선영쌤? 내가 그걸 프라이어를 굉장히 스마트한 프라이어로 해서 그냥 바일록 돌려. 얘를 잡을 때 그걸 프라이어를 얘하고 잡아놓고 얘가 예를 들어 0.8이고 0.7이니까 예를 들어서 0.6이라고 합시다. 0.6에 프라이어로 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선영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회사에다가? 잡 인터뷰할 때. 이 친구야. 3번 문항을 칼리브레이션 할 때. 그러니까 그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그치. 얘 칼리브레이션 할 때 데이터 굉장히 준다고요. 몇 개 안 해도 된다고. 아이디어랑 케이스 아예 안 해도 0.6에 딱 때려주면 0.6인 것 같은데 이 사이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줄 것 같아. 왜 안 줄겠어? 줄죠. 그 근처에 있으면 그만 스탑을 할 거 아니야. 스탠다드라고 어느 정도 적으면. 인크리멘탈하게 칼리브레이션 한다고 하면. 미슬랩스는 페이퍼까지 내놓으셨잖아. 시뮬레이션 스터디 돌려가지고. 내가 파이어로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는 게 있으면 칼리브레이션 데이터가 준다고. 홀딩 어텐스 컨스턴트 얘 두 개만 하고 우리 꿈꾸는 거 아닙니까? 회사 좋아하는 건 얘기잖아. 그게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말 만들어주는 거 어때요, 이거? 왜 그러니까 이 순서로 되겠냐는 이게 한 패러그래프잖아, 은지쌤. 이거 적으려면 몸에 살이 나옵니다. 얘가 일단 적어주잖아. 이게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뭘 적어주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이론을 붙여서 해주잖아. 드래프트를 해주잖아. 이게 얼마나 고급 정보인데. 얘가 왜 이쪽 순서로 난이도가 되게 되는지를 얘가 해주는 거잖아. 더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합니다. 이거 좀 더 자세하게 해봐. 합니다. 각 단계별로. 못할 것 같아? 해요. 얘는 무조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리는 그쪽 지식만 있으면 돼. 얘가 한 거가 전문적으로 플로저블한지 골라내는 지식만 있으면 돼요. 이게 얼마나 비싼 역할인데. 난이도 모형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써먹어야지. GPT 랭귀지 모형을 어떻게 써먹어야지. 어디서 효용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지 좋은 거예요. 그냥 뭐 아무거나 생성해내는 게 아니야. 이 validity documentation을 얘가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응? validity documentation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싼 작업인데, 우리가. 얘한테 로직 주고 시켜먹는 거야. 야, 이렇게 쓰는 거야. 써봐. 요 아이디어 짜내봐. 사실 챗GPT한테 라이팅하는 그 아이디어 있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봐. 엄청난 일을 시켜먹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시켜먹고 있는 거예요. 비싼 일을 시켜먹. 근데 라직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 어떻게 써야 되는 라직을 주는 거예요, 일반화를 시켜서. 내가 지금 하는 거는. 그래 놓고 드랩트를 써서 우리가 된장 발라 먹는 거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정말로 차이가 날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요. 하여튼 LDA를 돌려가지고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고, 오늘 20불짜리로 하는 걸로 내가 다 보여줬습니다. 이거 그냥 눈앞에서 바로 다 되는 걸로. 예. 데이터만 있으면 이거보다 1000배, 10,000배 정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Natural Language Process, Natural Language 굉장히 비싼 NLP 모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뭐 싸움이다? 어떻게 시켜먹는가 싸움이에요. 얼마나 비싼 작업을 내가 시켜먹는가. 오늘 뭐예요? Validity Documentation이라고 하는 사이코메트릭에서 제일 비싼 작업을 얘한테 시켜먹었잖아. 시켜먹는 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쓰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얘의 지능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 박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아, 교수님이니까 그렇게 쓰죠. 그 말이 사실 그 말도 좀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아, 이렇게 잘 쓸 수 있으면 니니까 그렇게 쓰지. 근데 자꾸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가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어디다가 써먹지를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거의 뭡니까? 컨텐츠 엑스퍼트 포뮬레이팅 들어가는 것도 뭐 다 좋지만, 근데 제가 하는 거는 그예요. 우리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 하라는 거 하고 많이 기계가 만들어 놓고 고르라는 거는 게임이 틀립니다. 5배에서 수십 배 차이가 나요. 인건비가 됐든 속도가 됐든 간에 네가 좀 만들어 봐. 내가 좀 체리 피킹 할게.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사람도 줍니다. 거기서 이제 이노베이션이 일어난다고 보자고. 얘가 다 맞는 거 아니지 않냐 막 이렇게 하면 영어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거. 틀린 게 10개 중에 2개가 나오는데. 근데 골라내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 8개는 해 주잖아. 내가 10개 쓸 때를 생각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개 필요하면. 그래서 대량 생산 쪽으로 가야 돼요. 몇 개만 필요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지. 아시겠죠? 굉장히 많이 아까처럼 해야 돼. 아예 대놓고 G스코어는 완전히 대량 생산할 때 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따박따박 몇 개만 필요할 때는 안 됩니다. 대량 생산할 때. 일단 하시고 리절트는 보니까 굉장히, 그래서 해보니까 뭐예요? 뭐 6 to 8 키워드가 뽑혔고, 아까도 그러죠. 보통 6, 7개로 줄이더라고. 얘도 챗GPT도 이렇게 키워드 하면 줄이잖아요. 예.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많이 안 하더라고. 핵심 키워드는 한 5개에서 고안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이게 랭귀지 모형이 갖고 있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키워드가 한 6개, 7개면 왜 그러냐면 대충 describe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개념을 할 때 핵심 키워드가 6개, 7개면 얘가 다 커버리지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 무슨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할 때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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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늘어날수록. 예. 그래요? 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팩트 애널리시스 하게 되면 데이터 많다고 팩터 몇 개 익스트랙트 되냐고 할 때 보통 4-5개에서 끝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통계 모형이라는 게 없죠. 디멘셔널리티가 그렇게 올라가면. 예, 예, 예. 어차피 뭐 이 explainability가 어느 정도 6개, 7개 independent variable이 들어가게 되면 뭐 좀 다른 개념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키워드 그렇게 나온 거고, 거기서 뭐 이런 얘네들 같은 이그젬플은 뭐 이런 게 뽑혔다, DNA 뭐 이런 게 뽑혔으니까 그거는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분류를 한 다음에 이 분류가 아닌 것으로 뽑으면 이제 디스트럭터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클러스터 안에서 뽑으면 같은 답이 되는 거고, 그거 바깥쪽에서 고르게 되면 디스트럭터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조절해 가지고 스템을 바꾼다는 거예요. 오리지널은 뭐 이거였었는데 프롬프트라고 여기는 이야기하네요. 그래 가지고 체인지를 해서 뭐 하게 되면 뭐
two additional multiple choice question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게 맞는 것은 뭐냐, 맞지 않는 것은 뭐냐, 요런 걸로 해가지고 질문을 만들고 각각에 대해서 그 분류되어 있는 그 오답들을 정답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거 아닌 것은 오답으로 쓰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디스트럭터 제너레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오답끼리가 분류가 됐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쓰면 그거는 정답이 돼버리잖아요. 걔네들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 22개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걸로 다 뽑은 거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나중에 뭐 다르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example question and destructor generated original prompt에서 우리 아까 해봤죠. 질문을 주고 우리는 아까 3개씩도 뽑아갖고 30개도 뽑아봤어요. 챗GPT한테 뽑으라 그러니까 뽑았어요. 근데 요 안에서 이제 답을 바꾸게 되면 이 중에서 이제 이걸 나누게 되면 질문을 2개로 쪼개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만큼이 오답이고 요만큼이 오답이고 하는 것도 뭐 문제를 이제 나눠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한 건데 제가 했던 어프로치는 뭐였었어요. 그냥 질문을 쫙 놔두고 그 질문에 해당하는 디스트럭터를 이 친구한테 따로 생성하게 해서 그 중에 랜더마이즈 하게 하는 거고 챗GPT 할 때도 그래요. 요즘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답을 한 9개 정도 생성을 하라 그래요. 정답 하나에 9개 정도 할 때 너무 많을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9개 안에서 4개를 뽑는 작업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5개만 있으면 되니까 선지가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정답은 하나인데 9개 정도 안에서 4개를 뽑는 거에서 퍼뮤테이션을 해가지고 하면 적절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을 필요도 없지. 오답이 뭐 그렇게 뭐 수천만 개가 있을 필요 있나? 그 리스트만 딱 뽑으면 돼. 그래서 왜냐면 수작업으로 검증 한번 해야 되잖아. 이게 맞는지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이 인지적으로 검증할 만한 사이즈면서 그래도 너무 적게 뽑으면 안 되니까 저는 지금 매직 넘버가 한 7, 8, 9 요 정도를 뽑아가지고 사람이 다 검증하고 기계가 만들게 하고 플러저블한 거 만들게 하고 사람이 검증해서 그 안에서 랜더마이즈 해서 쓰는 방법으로 좀 이렇게 스탠더다이즈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optimal한 솔루션인 것 같아요. 은지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나? 모름 말고. 디스커션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는데 뭐 패러렐 멀티플 초이스를 만드는데 뭐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쁜 거는 뭐냐면 이거였었어요. 퀄리티라는 거예요. 퀄리티 인슈런스 이게 정말로 좋은지 안 좋은지 사람이 다 검증해야 됐잖아. 근데 챗GPT는 뭐가 달랐어요? 선영쌤. 하나 더가 뭐가 있어요? 기계한테 설명을 하라 그러면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너 이거 왜 플로저블 하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다 다큐멘테이션 돈이에요. 돈이에요. 그 설명을 보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퀄리피케이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은지쌤?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디스트랙터를 보면서 플로저블 하냐나 사람이 하는 거라 기계가 만들어준 지가 열심히 그래도 뭐라도 설명한 거를 보면서 아 이거 좋은 디스트랙터인데 안드레스네 고를 때는 달라요. 때깔이 다릅니다. 근데 그 설명을 강제하게 만드는 거야. 너 이렇게 디스트랙터 주지 말고 왜 이게 플로저블한지 설명해봐. 그래 놓고 우리가 고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설명해라 그래 놓고 사람이 고르면 퀄리티가 높아지겠어요? 안 높아지겠어요? 높아져요. 그리고 설명이 잘 된 건 어때요? 돈이에요 그냥. 한 달에 20불짜리가 아니고 그 200불을 줘도 그렇게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게 글을 써야 되잖아. 그것도 영어로. 어? 그 컨텐츠 엑스퍼트가 있어야 되는데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 드래프트를 써줬기 때문에 엄청난 돈입니다. 그거 다 벌들티 다큐멘트예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뭐 AIG까지 가면 되겠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도 자 요걸 보세요. 우리가 뭐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스마트 디스트랙터에서 어디셔널 디스트랙터 리스트로 넣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 리스트를. 그 디스트랙터 풀을 해서 랜덤으로 뽑는 방법을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기어쌤하고 나하고 머리가 비슷하게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가 좋아요? 스마트 디스트랙터는 함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넣기가 굉장히 좋다고. 엑셀에 딱딱 넣어가지고 그냥 여기서부터는 ADL로
들어가게끔 우리가 코드를 짜면 되니까 테이블에서. 그래서 요거를 혹은 메타 템플릿을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버리면 되지. 요 컬럼 무조건 요거 additional destructor 들어가는 거, 그죠? 요게 자동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어요? 풀을 만들고 거기서 랜덤으로 디스트랙트를 셀렉션 해주는 게 뭐라고요? 이미 자동화돼 있잖아. 함수로 자동화돼 있잖아. 템플릿으로. 그러니까 템플릿에 맞춰가지고 만들어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왼쪽에서 9개씩 생성해 잘라가지고 들어가지고 하면 되죠. 리미테이션은 뭐 이야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레벨이 정확하냐 안 하냐, 뭐 던팅 챌린지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이 말이 맞아요. 왜냐면 그 디스트랙터가 나온 레벨을 못했잖아. 챗GPT는 뭐예요? 그 레벨링 작업을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너 이거 왜?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왜 디스트랙터가 되냐? 이 테이블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제 이게 왜 디스트랙터가 되는지를 얘가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갔어? 아까 테이블 어디 갔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자, 봐요. 이거 뭐예요? 설명해줬잖아. 레이블링 해줬잖아. 몸에 살이 나옵니다. 레이블링 하라 그러면. 기계는 이렇게만 하고 끝냈잖아. 응? 1, 2, 3, 4, 5 이렇게 그룹핑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텍스트 데이터로 하는 latent class analysis랑 똑같다니까. 이거 레이블링을 가지고 이 친구는 하잖아. 의미를 가지고 하는 레이블링이잖아요. 돈입니다, 돈. 그대로. 아시겠어요? 이게 레벨로가 틀려요. 이거를 뽑아주는 거하고 이 레벨링을 해주는 거하고 레벨링 안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하고는 하는 거는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은지 씨. 아시겠어요? 그냥 디스트리뷰션 설명할 수 있는 모형과 설명 자체가 아예 안 되는 모형은 게임이 안 돼요. 설명하려고 모형 안 되니까. 그럼 뭐라도 설명이 되잖아. 이게 맞든 안 맞든 간에. 얘가 해주잖아. 30개를 분석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나눠주는데 할렐루야예요? 아니에요? 굉장한 겁니다. 은지쌤. 굉장히 힘이 센 놈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본 장착이 돼 있잖아, 얘가. 딴 작업 안 해도. 센텐스 한 두세 개를 이 작업을 해주잖아.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밸류를 좀 아셔야 돼. 이 본인의 수준이 높아져야지 가치도 보는 거예요. 이게 까만 콩인지 흑진주인지 그걸 지평을 높이십시오. 그건 보입니다. 오늘 그래도 이 페이퍼 덕분에 진짜 챗GPT를 공부를 한 건지 이 페이퍼를 공부한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대단히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도 배우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는.